네, 오늘 장 선전략 시간입니다. 코스피가 2020선까지 밀려났습니다. 코스닥은 3% 이상의 급락세를 시현하면서 어제 시장 우울하게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감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시장 본격적인 큰 폭의 조정에 들어가는 걸까요? 미리 좀 점치면서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명동지점의 김영재 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코스피가 2020포인트대 초반까지 밀려나고 말았습니다. 네. 코스닥은 더 말할 것도 없이 큰 폭의 하락세를 시현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단기적인 조정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네, 어제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은 양호한 미국의 고용지표 발표로 인해서 12월 금리 인상이 거의 확실시 되었다는 점인데요. 그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좀 알 수 있겠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이 가시가 되면서 선진국 시장, 특히 미국으로의 그런 자본 유입이 나타나고 있고, 반면에 신흥국으로에서는 지금 자본 유출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보면 강한 달러 현상이 좀 더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월초에 전망했던 11월 코스피 시장은 12월에 있을 유럽이나 미국 그리고 중국에 있을 큰 이벤트를 앞두고 좀 관망세가 좀 될 것이다라고 봤는데, 이렇게 본다면 앞으로도 눈치 보기 장세는 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일단 하락의 원인이 강한 달러 현상 그리고 신흥국 자금 이탈 우려감 등 기업의 펀더멘탈보다는 그런 글로벌하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요소들로 인해서 좀 하락했기 때문에 이제 지수의 방향성은 아무래도 외국인이 키를 쥐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 지수가 여기서 더 하락한다면 원화 약세에 따른 수출 관련 대형주들의 실적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좀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지수의 큰 폭의 하락보다는 박스권 장세가 아직까지는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당분간 박스권 내에서 등락을 거듭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 시장에서 수급적인 측면도 부담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외국인들 여전히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기관은 연일 매물 출회가 시현이 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일단 환율 쪽으로 보면 지금 3주 전에 1,120원대를 기록했던 원달러 환율이 어제 지금 1,157원대를 좀 기록함으로 인해서 이제 상승적으로 완전히 좀 전환했다라고 좀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에 따른 외국인 수급에 상당히 부정적인 요인으로 좀 작용할 것으로 일단 판단하고 있는데, 어제 수급상을 보면 외국인이 한 52억 원 정도 순매수를 기록을 했는데 한미약품 한 종목에만 480억 이상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순매수에는 큰 의미가 없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무려 40억 거래일 만에 500억 원이 넘는 순매도세를 보였다는 점으로 본다면 환율 상승으로 인해서 외국 수급의 우려감은 코스피 시장에서도 곧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환율 상승에 따른 그 외국인 매도 우려감에도 불구하고 앞으로의 그런 외국인 수급은 지난 8월, 그러니까 가장 그 금리 인상이 거의 확실시되었던 8월보다는 좀 더 양호하게 좀 진행될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는데, 지난 8월에 한 달 동안 외국인은 하루 평균 약 2천억 원 이상을 순매도하면서 하락을 좀 주도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이후 다시 환율이 하락한 기간에는 다시 그 10월에 그때가 나타났었는데 하루 평균 340억 정도를 순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환율에 따른 외국인 방향성은 좀 확실하다라고 보여주는데, 그나마 이번에 그 환율에 따라서 외국인 수급이 좀 그래도 양호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유는 이미 환율이 상승하면 수출 관련주들의 실적이 대폭 좋아지는 것을 3분기 때 좀 확인한 바 있고요. 또한 미국 금리 인상이라는 악재가 시간이 지날수록 파급력은 좀 더 약해질 것으로 좀 기대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또한 현재 시점이 유럽의 그런 추가적인 양적 완화라든지 중국의 부양책 기대감 그리고 외국 그런 기대감이 있다는 점에서 외국인 수급이 극단적인 매도세로 일관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저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강달러 기조를 예상을 해서 수출들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되는 건가요? 어떤 전략이 유효할까요? 근데 이때는 미국의 금리가 인상될 확률이 매우 높아졌기 때문에 당분간 강한 달러 현상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시점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출주에는 좀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여기에 그 특징적인 것은 미국인의 그 소비 심리가 뚜렷이
뚜렷하게 좀 개선되고 있다라고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10월 미국 자동차 판매도 약 13.6% 정도 증가했고 그리고 최근 갤럽이 조사한 크리스마스 시즌 소비 지출 전망에 관한 선물 조사에서도 평균 812달러를 뭐 지출할 것으로 답해서 금융 위기 이후 뭐 최대 금액을 지출할 것으로 지금 기대되고 있습니다. 환율과 미국 소비 시즌 도래를 뭐 고려한다면 지금은 수출주 편입 비율을 좀 높이는 전략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시기라고 보이고 특히 3분기 실적이 개선된 종목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라든지 기아자동차 위주의 포트폴리오는 구성이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환율만 고려한다면 환율 상승은 이론적으로 외국인의 그 매도가 지속돼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매수가 지속되는 종목도 한 발굴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시장에서 우려감이 깊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코스피뿐만 아니라 코스닥도 더 문제인 것이 어제 3% 이상의 급락세를 시현했거든요. 대형주는 그렇다 치고 그렇다면 중소형주들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걸까요? 근데 일단 뭐 코스닥에서 어제 뭐 외국인과 기관이 상당히 큰 매도를 보였는데 이런 매도세가 뭐 조정의 이유다. 특히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들이 많은 코스닥에서는 이렇게 수급이 한쪽으로 쏠릴 경우에는 좀 변동성이 심화될 수 있기 때문에 미국 금리 인상으로 시등급 자금 이탈이 나타날 경우에 상대적으로 중소형주가 대형주보다는 좀 취약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소형주는 연말로 갈수록 약간 좀 매도세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은 내년부터 주식 매도 시 양도세를 내야 하는 대주주 요건이 코스닥 경우에는 기존의 4%에서 2%로 그리고 금액 기준으로는 4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좀 변경됨으로 인해서 올해 말까지 주식을 좀 매도하려는 큰 손들이 좀 많을 것으로 보여서 연말까지는 계속 수급적으로 부담감이 좀 작용할 것으로 좀 보입니다. 일단 중소형주 대응 전략으로는 비중 축소 전략과 박스권 저점 매수 전략을 병행할 것을 일단 추천드리고 싶은데 기존의 중소형주만 보유하신 투자자라면 대형주를 일부 편입하시든지 아니면 좀 현금화를 하셔서 현금 비율을 높이는 전략을 좀 추천드리고 그리고 그 지금 현금만 많이 보유하시고 중소중과 그렇게 많지 않으신 투자자라면 중소형주 역시 지금 박스권 전략이 유효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번에 좀 많이 하락한 그 전략 그런 종목에 대해서는 저점에 분할해서 매수하는 전략도 유효할 것으로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중소형주에 대해서는 박스권 저점 매수가 중요하다라고 전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에서는 지수보다는 종목에 포커스를 맞춰보자라는 전략도 유효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종목 하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J, CGV 같은 경우에 시작 하락에도 불구하고 5% 이상의 강세를 보여주면서 단연 두드러지는 움직임을 나타냈는데요. 증권사들 호평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매수 적기라고 바라보시나요? 일단 뭐 3분기 실적이 상당히 양호하게 나왔기 때문에 그에 따른 업데이트에 따른 증권사들의 그 리포트가 뭐 엄청나게 쏟아졌는데 저는 보니까 뭐 기술적이라든지 수급상 매수는 좀 가능한 구간이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항선으로 여겨지던 60일 이동평균선을 뭐 강하게 돌파하는 모습이 나타났다는 점 그리고 약세장임에도 불구하고 기관과 외국인이 동시에 뭐 순매수를 좀 해줬다는 점에서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볼 만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렇지만 기술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뭐 추세 상승으로 전환되었다기에는 아직은 좀 판단하기 좀 이른 시점이다라는 점은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한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하시는 분이라면 지금보다는 조금 더 상승했을 때, 그러니까 한 11만 8천 원 정도를 돌파한 이후에도 접근하시는 것이 좀 더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것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펀더멘털적으로 뭐 증권사 리포트에서는 4분기 실적과 중국 성장 기대감을 뭐 투자 포인트로 잡고 있는데 10월하고 11월 극장의 그 관람객 수랑 매출이 20% 이상씩 좀 증가하고 있어서 실적에 대해서는 4분기에도 좀 기대할 만하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또한 중국 영화 시장이 지금 50% 이상 매년 급성장하고 있는데 CGV 역시도 중국에서 그 이상으로 성장을 지속하고 있어서 성장에 대한 기대감도 유효하다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술적이라든지 기본적으로 봤을 때 좀 접근해도 무방하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11만 8천 원 선 돌파 확인을 한 이후에 매수하는 것이 유효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4분기 실적까지 꼼꼼히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CJ, CGV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렇다면 오늘 시장 전체적인 전략과 함께 또 매수해볼 만한 종목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 이 이슈로 인해서 이제
찬바람이 불어올 것으로 미리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대응 전략이 가장 현명한지 또 그 안에서도 주목해볼 만한, 도전해볼 만한 종목은 있을까요? 근데 오늘 뭐 시장은 밤사이 뭐 글로벌 시장에서 나타났지만 뭐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 지속될 것으로 지금 뭐 전망할 수 있습니다. 먼저 환율 동향이라든지 외국인 수급 동향을 먼저 좀 체크를 좀 면밀히 좀 하셔야 될 것으로 일단 보고 있고요. 전략적으로 보면 관망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뭐 특별하게 이에 그 관망세에 동참하는 전략도 뭐 괜찮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한 이번 조정이 8월보다는 양호하게 좀 전개될 것으로 예상한다는 점에서 볼 때 단기적으로 낙폭이 과대한 종목에 대해서는 저점에 분할을 매수하는 전략도 오늘은 나쁘지 않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관심 종목으로는 저는 우리은행을 좀 들고 나왔는데요. 일단 금리 인상에 따른 우려감이 나타난 시기에 이제 그 추가적인 국내에서도 이제 추가적인 금리 인하보다는 향후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날 수 있는 시점이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은행주에 대해서는 양호한 주가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은행의 경우에는 최근 최근 지속되고 있는데 외국인 수급이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지난 7월부터 1,100만 주 이상 지금 순매수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런 점에서도 수급적으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이고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추세적 상승이 시작되는 그런 돌파하는 모습을 좀 나오고 있어서 기술적으로도 양호하고 또한 PBR 0.3배로 밸류에이션이 좀 싼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중기적인 투자를 시작하는 시점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은행을 관심 종목으로 꼽아주셨는데요. 매매 전략도 좀 제시해 주시죠. 얼마대 구간에서 매수가 가능한지, 목표가는 어느 정도로 설정해 보면 좋을까요? 네, 지금 현재 뭐 보면은 지금 9,000원대 후반에서 지금 매매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시장에서 어제도 뭐 플러스권에서 계속 있었지만 제가 볼 때는 뭐 지금 시장 상황에서는 이러한 종목들이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판단되면 제가 볼 때는 여기서 한 10% 정도의 목표가를 가지시고 단기적으로 접근하시고 그다음에 중장기적으로는 30% 이상의 목표가를 가지시고 접근하셔도 무방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9,000원대에서 매수 전략을 다시 한 번 더 꼼꼼하게 체크하시면서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은행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유진서증권 명동지점의 김영재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